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오픈 API가 밝힌 챗GPT 사용 통계 관련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원제는 How people are using ChatGPT입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사람들이 챗GPT를 사용하는 방법,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전미 경제조사국의 연구 논문입니다. 사람들이 챗GPT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연구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오픈 AI 경제연구팀 그리고 하버드 경제학자 데이비드 데밍이 150만 건의 대화에 대해 가지고 대규모 개인정보 보호 분석을 바탕으로 3년 전 챗GPT가 출시된 이후 소비자 사용의 변화를 추정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소비자들이 실제 AI 사용에 대한 연구 중 가장 포괄적인 연구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서 아쉽게도 개인 사용자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관련한 요금제가 있는데 이 요금제는 제외하고요. 실제 개인이 쓴 것만 통계를 했기 때문에 기업 관련한 내용이 약간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으나 솔직히 작은 회사인 경우에는 기업이 사주기보다는 개인이 별도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 다음에 규모가 크더라도 그림자 AI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SLM 기반의 이런 챗봇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럴 때는 또 개인적으로 챗GPT를 쓰는 경우도 있겠죠. 따라서 생각보다 업무 목적으로 많이 쓴다는 사실 뒤에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사용 대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중반을 기준으로 챗GPT 초기 성별 격차는 극적으로 좁혀집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요 파란색 보이시죠? 요게 남성입니다. 요 빨간색이 이제 여성입니다. 그러다가 2025년 딱 보면 7월 정도 되면 여성이 남성을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의외로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거의 4배 정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인구 통계학적인 그런 수치하고 비슷하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챗GPT를 사용하리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성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점점 소비이 넓혀지겠죠. 그러니까 성별의 격차가 급격하게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인 사용 용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소비자 사용 목적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일상적인 업무 처리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대화의 75%는 실용적인 지침, 그리고 정보 검색, 그 다음 글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메시지의 약 절반이 물어보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한 50% 정도 되는 게 지금 물어보기. 즉, 작업 완료 목적이 아니고 존재로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40%는 하기, doing입니다. 텍스트 작업, 계획, 프로그램 위에 사용하며 결과물을 만들어내거나 실제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모델을 투입하겠죠. 남은 10%는 이제 표현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는데요. 요 위쪽하고는 아직 격차가 좀 많죠. 개인적인 성찰, 그리고 탐구, 놀이를 위해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소비자의 사용 패턴하고요. 그리고 특정 업무를 맡은 담당자의 사용 패턴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 4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일반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지침을 얻는 데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검색 엔진을 대신해서 정보를 탐색하는 이런 목적으로 쓰고요. 그리고 글쓰기 목적, 멀티미디어 목적, 이렇게 상위 4가지 이제 보셨죠? 반면에 업무 사용자의 사용 패턴을 보면 먼저 글쓰기가 40%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실용적인 지침, 실질적인 지침이 24% 정도고요. 정보 검색 탐색이 13% 정도. 그리고 기술적인 도움이 10% 정도로 이렇게 해서 약간 차이를 보입니다. 즉 멀티미디어가 없고요. 기술적인 도움이 들어왔고요. 일반 소비자는 있긴 있는데 좀 아래쪽에 있죠. 그 다음에 특이할 만한 게 뭐냐면 바로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목적으로 많이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각 작업을 분류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로 여기 보시면 구체적인 어떤 지침인데요. 실제 튜터링, 뭐 티칭 목적, 그 다음 충고하는 방법에 대한 목적, 이게 좀 크고요. 정보 탐색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정보를 탐색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실제 제품 구매할 때 물어보겠죠. 그리고 요 지점이 좀 재밌었는데요. 요리할 때도 거의 한 1% 정도 쓰는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술적인 도움 보면 수학 계산, 데이터 분석, 컴퓨터 프로그래밍인데 생각보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좀 많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 인구보다 많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즉 컴퓨터 쓰시는 분들이 챗GPT를 생각보다 많이 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쓰기입니다. 보시면 번역,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쓰기 또는 뭐 의사소통 관련해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리고 주어진 텍스트에 대해서 뭐 편집을 하거나 비평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요약하거나,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GWA라고 해가지고요. 업무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 이제 관련해서 이제 분류한 그런 내용인데요. 오른쪽이 조금 더 뭐 구체적으로 범주화를 한 결과로 분석한 거고요. 왼쪽은 좀 더 자유롭게 분석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요. 결국 여기 보시면 정보 획득, 그리고 정보의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해석하는 거. 그 다음 문서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컨설팅이나 조언을 할 때, 창의적으로 생각할 때, 의사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할 때, 컴퓨터로 작업할 때, 뭐 요 정도입니다. 그 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 결국은 요 문서화, 정보 기록, 그리고 의사결정이 많습니다. 이 보세요. 그 다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컴퓨터로 작업하는 거, 뭐 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을까요? 보통 보면 우리가 한 번에 끝내지는 않죠. 뭐 잘 모르면 모르겠다, 다시 알려달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는 노릇이고요. 아니면 좀 불만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후속 대화에서 나타난 표현을 토대로 분류한 결과를 같이 한번 보시죠. 점점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르겠다가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나쁘다는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즉, 점점 더 좋은 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시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챗GPT 자체의 성능 개선도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가지고 뭐 기존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부터 시작해 가지고 좀 복잡하게 알아야 될 게 많았는데 최근에는 뭐 리저닝 모델 나오면서요. 그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뭐 조금 덜 복잡하게 해도 알아들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뭘 묻고 어디까지 한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학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마치겠는데요. 몇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챗GPT의 경제적 영향력은 업무 그리고 개인생활 모두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건 앞에 어디 쓰는지 제가 이제 보여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챗GPT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생산성 도구이자 일상생활에서 소비자의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GDP와 같은 전통적인 지표가 포착하지 못하는 가치를 창출한다 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상생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게 GDP로 환산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생산성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든 통계가 나오고 실제로 돈을 벌고 돈이 돌고 요걸로 알 수 있는데요. 일상생활은 솔직히 가정에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GDP로 좀 포착하기 어려운데요. 이번에 챗GPT 연구결과를 보면 이중적인 역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가치를 창출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지식 집약적인 업무에서 판단력 그리고 생산성을 높인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점을 발견하죠. 이거 쓰니까 괜찮네? 그러니까요, 더 많이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사용하는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더 이제 심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지나면 사실상 우리 일상을 어떻게 보면 잘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챗GPT
뭐 제미나이나 아니면 클로드나 이런 LLM들이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럼 오늘 10분 AI 챗GPT에서 연구한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많이 쓰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요. 주변에서 정말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지도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면 나름 또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